자이프로로 떠나는 날. 새벽에 백합님이 먼저 일어나셨네? 가는 데만 5시간. 많은 곳은 못 볼 것 같고 메인 코스 5개 중에 대표적으로 4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5개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전날 그러면 좀 쉬었어야 돼. 저게 자이프로가 5시간이나 걸리는 도시니까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코끼리도 탈 수 있다고? 턱식님은 이 지복행을 정말 열심히 찍었잖아요. 지복행을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뭐 MC도 되고 사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라는 게 방송의 재미 측면에서 좋은 모습, 캐릭터성. 백합님은 진짜 표현을 못하더라고. 밥을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고 하면서 가면 참 좋을 텐데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여행 코스를 소화한다는 게 진짜 너무 가혹하지. 군인도 그렇게는 안 해. 군인이 행군하면은 그래도 한 6시간에서 긴 행군은 8시간 하거든요. 중간에 한 30분 쉬면서 라면 한 그릇 주고 끝나고 나면 막걸리에 고기 주고 이러는데 먹는 거를 충분히 먹여야지. 내일도 영식 일정, 저의 일정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 일정마저도 다른 팀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유튜브들도 인도 여행 가면 많이 경계해서 이해는 되는데 하루에 저렇게 많은 곳을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강인군. 혁식님이 지복행 4개 낯솔 본방 해서 어쨌건 3관왕을 달성을 했고 지금 MC까지 보고 있으니까 어쨌건 낯솔 유니버스에서 3관왕 플러스 알파 4관왕을 달성한 사람은 지금 턱식과 구옥수님이잖아요. 턱식님이 지복행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 저래서 낯설에서 뭐 MC도 하고 이런가 보다 싶기도 해요. 여기서도 본인이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작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저의 일정은 마지막 날. 그냥 애초에 지금 백합님이나 정숙님은 적게 하고 싶어. 적게.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이 이게 대화로 풀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생각해보면 내가 힘드니까 내 거를 줄이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물론 표현 방식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표현을 한 쪽은 오히려 정숙님이야. 백합님은 그마저도 표현을 많이 못한 것 같아. 표현을 못하는 이유도 이해는 해요. 표현을 할 때마다 영식님은 한 번 무슨 표현을 해도 결국 영식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네 선택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진짜 네 선택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할 거야? 너는 지금 네가 쓴 돈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이거 힘들단 말이야. 결국 자기 주장을 안 따라주면은 상대가 약간 피말라. 근데 물론 좀 이렇게 무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뭐 그걸 생각할 필요 있어? 개의치 않는 거지 뭐. 그걸 뭐 생각할 필요 있겠어? 뭐 내가 메꿀게. 신경 안 써.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애초에 개의치 않는 사람은 턱식님을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단한 자상함, 그런 아빠 같은 챙김, 그런 거에 크게 혹하지 않거든. 지금 백합님은 턱식님의 그런 자상함, 그런 아빠 같음, 이런 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이번에 지복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세금이 붙죠. 자상함에는 통제라는 세금이 붙기가 쉽다. 자이프로 가도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핑크도시 보고 무슨 돈 보고. 사실 지금 저희가 갔던 곳들이랑 지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자이프로랑 타지마할 이쪽은 많이 다른데 종교도 다르고 타지마할은 어쨌건 아우랑제부 중앙에 그거였다면 지금 자이프로는 거기에 반해서 몰래 세력을 키워가던 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차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뭐 알고 보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뭐 관심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지복행이 또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겸사겸사해서 그쪽 역사도 공부하고 관심 갖고 보면 재밌는 것 같아. 이왕 가기로 한 거 자이프로에 카페나 맛집 탐방이라도 하고 싶지만 카페나 맛집 먹는 거 카페 가는 거 그런 거 참 재밌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해외여행을 갔으면 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카페나 맛집 탐방 하고 싶지만 영식은 싫어할 것 같다. 자이프로 출발 전에 남은 경비를 확인하고 넉넉하게 챙기자라고 하면서 일부를 챙기는데 영식님은 그 전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 전에 삶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이제 아껴가면서 살고 그런 건 되게 중요한데 뭐랄까 돈에 약간 집착에 가깝지 않나 저 정도면. 영식님은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 절약을 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조금 강박적으로 느껴질 정도야. 그렇지, 제작비지 제작비. 턱식님은 저거 남는 거 가져가는 거니까 저게 공금이고 남은 거는 이제 한국에 가져가는. 아니 지금 이게 5일 중에 4일이 지났는데 150만 원 중에 50만 원밖에 안 썼으면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려고 100만 원은 남길 생각이었나 봐요. 턱식님이 애기 사진마저 대야에 있다라는 게 보통 목욕을 그런 대야에 시키지는 않긴 한데 그래서 영식은 뭐 다 쓰지 못하겠다 이것도.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뭘 할 줄 알고. 아무튼 특이한 건 턱식님이 피규어는 엄청 사요. 그러니까 피규어를 약간 투자 개념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한데 피규어에 대해서는 돈을 뭐 아낀 게 그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피규어에 대해서는 돈을 안 아껴. 그게 그러면 돈을 아끼는 거는 강박이고 피규어를 모으는 건 소년으로서의 욕망인가? 아무튼 뭐 이것도 다 쓰지 못하겠다.
1만 루피 가져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1만 루피는 한 16만 원. 물론 인도가 물가가 싸지만 그래도 하루 왼종일 돌아다니는 건데 아침부터 밤까지 둘이서 데이트를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는 얼마를 들고 나가야 될까? 저게 거의 12시간을 관광지 4군데를 도는 그런 데이트에서 16만 원? 저건 너무 짠 것 같아. 아무리 인도가 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이 16만 원이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라고 붙이기에는 턱식님의 경제관념이 굉장히 타이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아끼는 게 턱식님이 낯설 본방에서 말했던 백조 같은 우아한 삶을 꿈꾼다라고 했거든요. 우아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 턱식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자신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갈아 넣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맞죠. 오늘의 여행 경비는 12,500. 루피. 마지막 날은 진짜 그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자. 지금 넉넉하게 16만원 둘이서 두당 8만원씩 들고 가자는 사람이 턱식님은 여기서 돈을 쓰는 거를 손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게 뭐 손실이라면 손실이지. 지금 턱식님은 일단 받은 돈은 내 거가 됐고 이거를 지금 원래 턱식님이라면 저거를 저금해야 돼. 지금 저금할 돈을 여기서 낭비하고 있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애초에 남겨갈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돈을 잘 아껴가지고 50만 원 추가로 벌어가는 거니까 돈 주고도 가는 게 인도 여행인데 그렇잖아. 그 돈을 써서라도 인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가면 더 좋지. 플렉스 해버리는 거야. 맛있는 거 다 먹어버려 이러는데 약간 돈도 뭐 써본 사람이나 쓰지. 횟집 찾아. 광어에 가져와.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뭐 한국 가서야? 횟집을 찾아? 오늘 경비 제외. 남은 돈은 얼마야? 약 15,000루피, 24만원. 내일 쓸 24만원. 오늘 쓸 돈은 20만원. 환전을 다 안 했어. 이거 다 쓰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남겨갈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뭐 아끼면 잘 살지. 확실히 소탐대실인데. 그러니까 어쨌건 턱식님이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저 나이에는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어떤 사회적 체면을 깎아먹는 게 결국은 더 손실일 수도 있는데. 일단 300불은 놔두고 700불을 루피로 다 바꿨다. 이걸 다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합니다. 아니 일단 끼니를 거르지 마요. 다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끼니를 거르지 마. 끼니를 좀 남기면 어때? 또 끼니 땐 밥을 먹어야지. 밖에서도 음료를 사 먹어요. 밖에서 얼음물로 버티다가 집에 와가지고 사놓은 주스로 먹으면서 야 이게 진짜지 이러지 말고 밥을 굶으면서 뭐 다 쓸 수 있을까 이러면 뭐예요 어떡해. 턱식님이 진짜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시고 식당에서도 막 그 안에 주방을 막 스캔할 정도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돈을 더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건 신용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사는 거고 인도 안에도 그런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확실하지는 않아. 내가 더 돈을 주고 서비스에 대해서 더 돈을 지불하고 그러면 본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의 식당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100만 원 남으면 자기가 들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100만 원 남으면 들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거 들고 가서 서울 가서 회 먹는다고 했어. 이걸 다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하다. 필요 없는 소비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누가 필요 없는 소비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 아이들이랑 다니면서 음료수 이렇게 싸들고 다니는 거 뭐 부모들이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뭐 싸고 뭐 저렴하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거는 생활일 때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여행 왔잖아. 여행을 온 데다가 심지어 지금 백합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턱식님은 백합을 몰라. 이건 지금 여행이야. 본인의 삶에 백합이 들어온 게 아니야. 턱식님은 지금 너무 본인 방식으로 이 여행을 운용하려고 하는 게 좀 문제 같아요. 턱식님은 기본적으로 통제 방식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답에서 벗어난 상황을 용납을 못해. 나솔 사기에서도 약간 전조가 있었거든요. 나솔 사기에서도 약간 그 22영식님이 계산하는 거 그런 거 다 봤었거든. 다 전조였구나.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그걸 굳이 한국에 가져가겠다는 계획은 크게 없다. 그러기에는 뭐 깎을 수 있으면 깎고 안 쓸 수 있으면 안 쓴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쨌건 안 써서 남으면 한국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국에 가져가겠다는 계획이 없다기에는 처음부터 환전도 덜 했잖아. 본인의 가장 큰 문제는 백합하고 협의를 안 했다도 문제인데 협의가 안 됐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고 그 문제에는 백합님도 일조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사항을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걸 말을 못하게 해, 턱식님이. 자기가 상대의 입을 왜 막는지 이거를 잘 몰라. 자식은 뭐 부모가 하겠다고 하면은 따라가는 거고 그 부모가 막 자식을 챙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엄청 챙기니까 지금은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아가 강해지고 이제 그때 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는 하죠. 턱식님은 코끼리 탈 기회 있으면 타보겠다. 우리 타자. 코끼리 타는 거에 돈을 안 아껴. 백합님은 딱히 코끼리 타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로망이 없어요. 난 일단 좀 보고 무서우니까 타는 거 볼게. 턱식님은 이제 코끼리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동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내가 인도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 코끼리 타는 돈은 안 아끼고 선재랑 툭툭이도 본인이 그냥 하루 돈을 내버리고 코끼리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게 너무 큰 추억이 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흥분이 됐다. 덩치 큰 동물에 자기를 투사하는 소년들은 강한 힘을 갖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수 있죠. 아니면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동물원에 갔던 그냥 그 정도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큰 동물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자기가 큰 동물이고 싶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 이것저것 뭐 보고 싶고 뭐 타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턱식님이 좋아하던 피규어도 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힘이 센 정의의 캐릭터들이잖아. 자신을 어떤 만화 속 캐릭터나 이런 걸로 동일시하려는 시도일 거란 말이죠. 턱식님이 좋아하는 그 피규어 캐릭터들을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얼핏 기억으로는 지금 원피스의 캐릭터들이었거든요. 그때 결혼보다 돈거 컨텐츠 분석할 때 턱식님의 피규어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저렇게 강박적으로 돈을 아끼고 더 센 힘이 필요하고 꿈꾸는 걸 좋아하는 소년, 더 센 힘을 갖고 싶다라고 갈망했고 아끼는 게 몸에 배야만 했고 다른 세계로 가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상상하던 소년이면 어떤 소설이 써지나.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소설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힘들게 사는 엄마를 보고 통제적인 아버지의 통제적인 부분은 내가 닮아가지만 아버지의 통제로 힘들었던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러 나는 센 힘을 갖고 싶다, 나는 히어로가 돼서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나이에 그런 경험이나 그런 상상을 했다면 그게 쭉 올라갔을 수도 있죠. 이거는 몰라요. 그냥 턱식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자상한 사람을 바라는, 자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뭔가 매력을 못 느끼는, 자아가 없고 말을 잘하는 이런 모습을 멋있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면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코끼리를 보러 왔군요. 나 너무 졸려. 다정하게 차에서 자. 근데 여기서도 뭐 어쩌겠어, 졸려도. 이미 선택한 거를. 턱식님은 통제를 위한 통제는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하자라는 거죠. 백합님은 지금 너무 졸려, 멀미가 있어, 잤는데 피곤해. 그러니까 저게 백합님의 좀 단점인 건데, 백합님은 이거를 전날 나는 못한다, 그렇게 스케줄 짜면 안 된다, 나 그러다가 쓰러진다, 죽는다, 나 그렇게 자면 피곤해서 못 간다. 근데 결국 한계에 도전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수동 공격을 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피곤하다, 어쨌다, 힘들다. 그래도 이게 턱식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백합님은 이렇게 그냥 좀 하소연하는 것처럼 나왔지, 이게 수동 공격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턱식은 일정을 좀 알려주겠다. 아메르 팰리스, 잘마할, 시티 팰리스, 이거 뭐 다 팰리스여가지고 이걸 뭘 역사나 이런 공부 안 하고 가면 그냥 여기가 관광지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역사 관광지는 그래도 가려면 공부하고 가면 재밌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럼 딱 가면 이게 상상도 되고. 지금 백합님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 중에서 뭐 한 군데 정도 갔다가 근처 뭐 맛집도 갔다가 카페 가고. 백합님은 이제 그런 거를 원하는데, 백합님은 벌써 걱정되는데 걱정된다고 말을 못해. 심란해. 원래 새벽 5시에 출발하면 저녁 10시. 12시간이 아니구나. 물론 거기서의 일정은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6시에 출발해서 11시 복귀. 턱식님도 백합님에 대해서 이게 오해가 자꾸 쌓이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백합님은 길 가다가 아이들 보면은 갑자기 막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턱식님은 이 사람이 나와의 계획에서는 굉장히 관심 없고 소홀하구나 이렇게 돼버려.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드라이버가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7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12시쯤 복귀한다. 출발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돌아오는 시간도 늦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 12시에 들어오면 나 안 돼. 11시에 오자. 백합은 일정 하나 빼면 되지. 일정 하나 빼면 되지가 백합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협상 멘트야. 하지만 턱식은 빼서 4개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4개도 힘들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턱식님은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상대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턱식님은 백합한테 혼자 짜라고 했더니 못 짜잖아요. 제가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맛집이나 유명 카페 그런 건 없어. 전부 유적 이런 데만 다녀. 턱식은 그럼 몇 시쯤 도착하면 좋을 거야? 11시? 차에서 잘 거야 계속. 차에서 자니까 괜찮다? 이게 뭔가 거기에서 문화를 뭐 이렇게 뭐 먹고 체험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 좀 관람 이런 것만 있는 느낌이야. 한국에 온 친구들이랑 하루 당일치기 서울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5시간 동안 서울에 와가지고 경복궁 갔다가 정계궁 갔다가 무슨 궁 갔다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하루 창녕궁 갔으면 다른 거 하나는 강남역 같은 데 가가지고 젊은이들 거리도 걷다가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으로는 영등포나 이런 데 뭐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찜질방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지금 덕식님의 코스는 협의가 전혀 안 된 본인 머릿속에 있는 최선의 코스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로 비유하니까 되게 바보 같은 코스긴 하다. 차에서 잘 거야 계속. 백합님은 마지못해서 그냥 끄덕끄덕 하잖아요. 여기서 자기 주장을 좀 해야 되는데 자이프르에서 델리까지 5시간보다 조금 더 걸려요. 그러면 6시간 동안 5시간 5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동을 하는 거고 가가지고 6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6시간 동안 관광지 4개에 식사 2번.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가는 이동 시간 오는 시간 각각 5시간이고 그 안에서 6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관광지 4개에다가 식사 2번. 식사 2번 하면 다행일 것 같은데 본인도 아닌 거 있으면 빼자고 얘기라서 일단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이제 드라이버를 만나서 출발을 합니다. 이름이 아재군요. 그래 여유롭게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여행을 한 번 갈 때 막 뽕을 뽑는 것보다 여유롭게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좀 미련한 것 같아. 아메르 팰리스, 잘마을, 시티 팰리스 다 가고 시간이 남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택시는 5시간 운전을 시작합니다. 아점 먹고 시작할까? 잠깐 지금 7시에 출발해서 5시간이잖아. 그러면 아점이 아니잖아. 7시에 출발하면 12시에 도착인데 그게 아점이야? 아니면 중간에 휴게소에서 아점을 먹겠다 소린가? 백합님은 택시에서 자기로 했잖아. 턱식님 택시에서 자기로 해놓고 자꾸 말을 시켜. 그래서 자는데 하면서 여기가 이런 걸 보면 턱식님이 굉장히 외모가 훌륭하셔가지고 그걸 놓쳤는데 인정 욕구가 정말 상당하시구나. 칭찬이 많이 고픈 사람이구나. 턱식님은 뭔가 상대와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자기가 했던 걸 막 칭찬도 받고 이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가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칭찬을 안 하면 또 삐지거나 상대를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줘. 너는 이렇게 관심이 없냐 이렇게 하면서. 턱식님이 굉장히 잘 삐지고 상대가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강한 거지.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통제에서 벗어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잘라고만 하면 이제 뭐 물어보고 뭐 아까 그 메뉴 괜찮아? 턱식님이 이게 백합님을 대하는 걸 보면은 조금 더 주도권을 인정해줘야 돼. 좀 별로인 데를 가더라도 백합이 알아서 가게 인정을 해주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만 뭐 잘못하면 이리 줘봐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해줄라니까 뭐 이거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이게 상대를 바보로 만드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어릴 때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죠. 왜냐면 뭐 하다가 실수를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남자답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본인 내면의 소년이 너무 강해. 소년이 어른인 척 소년인 걸 감추고 살려고 하니까 피규어 캐릭터 자신은 그런 뭔가 힘세고 우아하고 멋진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해. 백합님은 눈 감을랑 하면 또 턱식님이 말 걸고 이동을 하고요. 자이프로 왔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잠을 자네요. 아까 말했던 아점이 이거예요? 아점 먹을까? 주섬주섬 프로틴바를. 이거 지금 턱식이 배고파서 먹는 거거든요. 저거 먹고 자기가 살만하면 식당 안 가. 이게 전부 다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내가 초코바를 꺼내서 먹어. 예를 들어서 아점을 먹기로 했으면 저걸 꺼내서 까지 말았어야지. 저게 어쨌건 지금 프로틴 바고 이러면은 중간중간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저거를 먹이려고 막 입 앞까지 대령. 저게 막 대단히 맛있는 무슨 뭐 살치살이나 그런 살 구워가지고 코끝에다 대는 것도 아니고 프로틴 바 가지고 저게 지금 뭘 얼마나 유혹이 되든 뭐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 그거를 혼자 먹어요. 그래서 어느덧 출발한 지 2시간. 휴게소에 왔고요. 가다가 카페 들렸어. 화장실도 가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초콜릿 쉐이크. 턱식님을 보면은 뭔가 이런데 카페에서도 그냥 단지 뭐 카페 뭐 음료를 즐긴다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 없어. 턱식도 백합이 이제 과자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이 상황에서도 백합이 먹어도 돼? 허락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턱식님이 상대를 통제하고 애를 데리고 다니듯이 다니니까 백합님도 거기에 맞춰져 버렸어 지금. 저거 나 과자 하나 먹어도 돼? 과자도 진짜 이만한 거 샀다. 초코랑 커피랑 과자 조그만 거 해가지고 10,000원. 현재 경비가 조금씩 이제 줄고 있고요. 백합이 그 사이 기념품 가게를 왔는데 백합님은 이렇게 쇼핑하고 막 옷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턱식님도 어차피 백합도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끼고 이런 기념품 같은 거 하나라도 더 사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아끼는 거 자체는 턱식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저거는 일종의 강박이거든요. 저게 아끼는 게 진짜 이걸 얼마를 아껴서 이렇게 딱 합리적인 소비 차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껴지는 것도 있고 그게 약간 정신적인 거야. 턱식은 화장실 갔다 와서 여기서 백합의 옷을 함께 봐줍니다. 턱식이 오자마자 이제 드레스를 후다닥 내려놓고 밖으로 나와서 커피를 주는. 턱식은 뭐 사줄까? 얼마가 됐건 사줄게. 까짓 거 뭐 얼마 하겠어. 이런 말이 약간 좀 인지 부조화가 와. 우리 얼마 전에 헌신도 공식할 때 나왔던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를
받아들일 때 그 공식에 그게 있었어. 신뢰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현신도 강의할 때 나왔던 건데 누군가를 이제 신뢰하는 그런 마음. 여기서 말하는 그 트러스트와 이건 신용에 가깝지. 이 사람이 항상 일관된 그런 태도를 취하고 나에게 친밀한 태도를 취하고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말하고 나에게 친밀하게 굴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이걸 나눠버려. 그냥 싹 깎아 먹여버리는 거야. 지금 턱식님을 보면은 일관되지 않아. 이 사람이 자상함이나 이런 것도 있고 친밀하게 행동하는 건 맞는데 일관되지 않아. 여기서 플러스가 약하고 자기중심적이야. 지 코끼리 타겠다는 건 타고 내가 힘든 건 못 쉬게 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이야. 내 거를 사주긴 사주는데 그건 공금으로 사고 지 코끼리는 나랑 의논하지 않고 하고 지가 재밌어서 하고 싶어서 좋은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사버린단 말이에요. 턱식님에 대한 어떤 신뢰는 올라가질 않지. 턱식님의 말과 메시지의 신빙성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알고 말하는 거야. 크레디빌리티는 높아. 일관성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근데 처음엔 좀 높은 것 같았는데 친밀도 처음에는 뭐 다정하게 하고 막 이쁘죠 막 하는데 일관성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뒤집혔지. 문제는 이런 애들이 아니라 결국 자기중심적인 면이야. 여기서 동기의 초점이 자신인지 타인인지 이거에 대한 인식인데 자기 이익에 집중할수록 감소하는 거예요. 턱식은 자기 이익에 굉장히 집중해. 자기가 좋아하는 회를 먹고 싶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하고 싶고 거기는 무조건 돈을 아끼고 자기가 좋아하는 코끼리는 돈을 안 아끼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벌어놨던 점수를 싹 깎아먹어버리고 있죠. 신뢰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흥미로우신 분은 저 앞에 강의 장표도 되게 많으니까요. 나중에 헌신도 강의 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얼마가 됐건 사줄게. 까짓 거 얼마 하겠어. 백합님도 늘 그렇게 얘기는 한다. 사줄까? 뭐 사줄까라고 해봤자 그거 뭐 공동경비고. 턱식은 제가 사드리는 겁니다. 제작진이 뭐라고 했나 보지? 공동경비로 개인 물품을 사는 거는 그건 산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고 난 동의를 해줬다. 그거는 동의를 해준 거지 사준 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 저는 사라고 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래, 공금을 그 상대를 위해서 동의한 거지 사줬다고 말하기는 조금 본인 말대로 어폐가 있기는 해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배려했고 본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줬으니까 공동으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 승낙했고 그분의 소유물이 되는 거를 동의했기 때문에 사드리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턱식님은 지금 본인이 초코바도 먹었고 지금 여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이래 슬슬 배가 고파서 쓰러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백합이 코끼리를 안 타면 백합이 턱식님 코끼리 태워주는 거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턱식님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봐야겠네. 뒤에. 우리는 아메르 팰리스 바로 갈지 아니면 밥을 먹고 갈지. 아까는 아점 먹는다며. 먹는 데는 갑자기 왜 저걸 물어봐. 그건 나같이 뭐 없이 사는 사람이나 선택하는 삶이고 턱식님이 원하는 그런 우아한 삶을 살려면 좀 딱 좋은 거를 절제할 수 있는 거. 절약도 절제해야지. 코끼리 타는 건 같이 하는 활동이고 아니 근데 코끼리 안 탈 거야. 못 타더라고요. 다음 주에 보니까. 백합은 아니 아까 밥 먹고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백합이 할 말을 하는군요. 나는 초코 쉐이크를 마시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초코바 먹고 초코쉐이크 먹고 뭐 배가 부를 수는 있겠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진짜. 같이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일찍 만나서 11시에 만났어. 거기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식당이 문을 아직 안 열었네? 아 그러면 우리 잠깐 뭐 카페에 앉아있을까? 카페에 앉아있자고 갔는데 세븐일레븐이야. 뭐 잠깐 이따 갈 건데 굳이 뭐 카페까지 갈 거 있어? 하고 세븐일레븐에 가서 초코우유를 한 개씩 먹었어. 초코우유를 먹더니 배가 차가지고 우리 배도 부른데 산책할까? 그래서 걸어. 머릿속에서 턱식님은 배고픈 것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내가 배고프니까 초코바를 먹었어. 이 사람은 자느라고 안 먹었어. 그럼 배고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초코바로 충분히 차지 않아서 초코 쉐이크를 먹었어. 그러면 나는 초코바에다가 초코 쉐이크, 그것도 칼로리 좀 꽤 있는 단백질 바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바에 초코 쉐이크로 한 끼를 때우기도 해. 턱식님은 자기가 한 끼를 때울 만한 식단을 지금 먹었어. 백합은 안 먹었어. 턱식은 백합의 이 위장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알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가 크게 상관없다고 하니까 물론 턱식님은 그게 있지. 나는 상관없는데 너 가서 과자 하나 더 먹어도 얼마든지 과자를 더 먹어도 좋아. 인 걸 수도 있겠지. 왜냐면 지금 턱식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거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 초코쉐이크를 마시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먹고 갈래? 또 물어봐. 들어오면서 한번 물어보고 자기 초코쉐이크 얘기하면서 한번 더 물어보고 아니 결정했으면 말을 해줘. 따르려니까. 안 먹겠다고 하면은 그냥 과자랑 이런 걸로 해서 배 채우려니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겠다고 말을 해 차라리. 먹고 갈래. 아 여기 이제 괄호 열고 네가 초코쉐이크 마셔서 너는 안 가겠다고? 지금 아까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사람을 약간 미치게 만들죠.
뭔가 답을 내렸는데 내가 점심 먹자. 오늘 꼭 점심 먹어야 되겠어? 점심 안 먹고 좀 늦게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점심 아까 먹기로 했잖아. 먹자고. 한참 있다가. 그럼 밥을 먹고 가자는 거지? 그럼 점심이 밥이지 그러면 점심이 뭐 그냥 물이겠어? 백합님은 당연하지 나는 먹고 가고 싶은데 배고플 것 같아. 이 정도면 백합님도 진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합님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분명히 밥을 먹고 시작하자고 했고 오늘 일정이 그렇게 많은데 본인은 초코쉐이크를 마셨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스케줄 짜고 싶은 대로 짜. 선재한테 2,500 루피는 줬는데 백합 먹고 싶으면 먹어. 나는 초코쉐이크 먹어서 배는 부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잖아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고 싶어. 상대한테 선택권을 주는 멋진 남자이고는 싶어. 그 두 개를 다 이루려니까 상대가 나의 뜻에 따라줘야 돼. 백합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어때? 계속 이런 식의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백합은 아니 밥을 먹는 게 당연한데 그걸 한 번도 아니죠. 2번, 3번 더 묻고 있지. 저는 이해가 안 됐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싫은 건 싫다고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옷을 사려고 합니다. 2,000 루피 를 부르네요. 아까 한 20만 원쯤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애초에 좀 돈을 타이트하게 갖고 다니니까 조금 덜 써서 남기더라도 좀 여유있게 갖고 가야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갑자기 택시기사가 안 와서 택시를 타고 그 길을 돌아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여유있게 갖고 나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턱식은 저기서 협상을 하고요. 2,000루피에서 1,500루피로 파격 할인. 뭐 그렇게 파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 동네에서 저 정도면 이 사장님도 저 정도는 깎일 각오하고 2,000 불렀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백합님은 또 저렇게 옷 샀다고 굉장히 신나요. 금방 밝아지고 턱식님의 자상함에 현혹되고 턱식님의 자상한 저런 행동에 이거 분명히 얘 너무 자기중심적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런 거 하나 사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그거는 백합님의 장점이기는 해요. 문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턱식에게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텐션이 높아지고 턱식은 코끼리 기념품을 보고 있네요. 자이프로에서 코끼리 보면 즐거울 것 같다고. 여기서는 턱식이 사줄게. 아니 저렇게 입어보고 나와서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뭐야. 이때 백합님이 너무 신났거든.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두고 가. 코끼리 안 봐도 된다. 코끼리보다 네 옷을 입는 게 더 재밌다. 아닌 거 알거든. 이제는 신뢰하지 못해. 칙의 말은 아까 그런 자기중심적인 부분으로 나누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추가로 이너웨어랑 뭐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깎아가면서 물건을 사네. 이너웨어, 드레스, 낙타옷. 진짜 턱식님도 대단한 게 절대 백합님만 사주진 않네. 그럼 이건 사줬다고 보면 안 되잖아. 본인 것도 샀으니까. 아까 백합님 옷을 1,500에 협의했잖아. 낙타옷, 이너웨어가 누구 것이? 이너웨어가? 이것도 백합님 건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그러면 사준 건 아니지. 같이 산 거지. 이거를 3,500에 했고 백합님 저 원피스가 1,500이고 하면 거의 뭐 둘이 같이 반반 쓴 거네. 그러게 참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 뭐 경주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휴게소에서 막 쇼핑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그 휴게소에서는 뭐 거기서 기념품 같은 거 하나 사고 나중에 여의도나 이런데 그런 몰 같은 데 또 구경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코스로 가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하나. 여기서 2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 써버린 거네요. 여기서 사는 게 싸게 먹히는 걸 안다고? 여기 옆에 계속 이 돈이 얼마가 남았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코끼리 등에 타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합님은 너무 행복했대. 너무 좋았고 본인 것도 고르고 있어서 그럼 네 거 내 거 하나씩. 제일 원하던 인도 쇼핑. 제일 원하던 거를 지금 휴게소 같은 데서 했네요. 결국 했고 여행 중에 제일 신난 순간. 저런 걸로 그렇게 신날 거면 진짜 쇼핑몰을 가든가 하지. 확실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해드릴 수 있어서 한 명의 남자로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고 아니 둘이서 공금으로 옷 하나씩 샀는데 뭘 한 명의 남자로서 뿌듯함까지 가는 건 너무 가는 거 아니에요? 좀 오바 아니야 이건? 아니 뭐 같이 옷 하나씩 산 거잖아. 뭐 사준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100번 양보해서 턱식님 말대로 공금을 상대 걸 사는 거를 내가 동의한 거니까. 본인의 낙타 옷은 상대가 동의를 뭐 암묵적으로 하긴 했죠. 그러면 백합님은 한 명의 여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겠군요. 손해보기 싫어서 덜 좋아하는 낙타 셔츠를 샀구나. 나도 살 테야였구나. 그렇게 휴게소에서 쇼핑을 마치고 다시 이동을 시작한 두 분이고요. 럭키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조용한 분이고 백합님은 여기 기사님은 말이 없어서 좋다. 턱킹님은 럭키가 되게 싫었나 보다. 이 말은 턱식은 럭키가 싫었어. 특히나 막판에 딸이랍시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데려와가지고 그 회사에 영업하고 자기를 영업에 쓰고 이런 것들 턱식님은 알 거거든요. 솔직히 뒤통수 맞은 기분 들고 싫었어. 백합님은 그건 아니고 조용한 분을 처음 만난 것 같아서 또 잔잔하니 좋네. 오늘 코끼리 본다는 마음에 내가 좀 설레기 시작했다.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보면 백합님 안 좋아해.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좋아하는 마음과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은 연관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야. 턱식님은 그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과도 비슷하게 굴었고, 포인트로 후라이팬 사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어. 후라이팬이 다 눌러붙어서 후라이팬 이거 사야겠다 해서 사는 것도 포인트는 돈 아니냐면서 뭐라고 했고, 사계 출연에서도 비슷했었고, 그게 이 사람에게 돈을 아낀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보통 사람이라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덜 쓸 수 있거든요. 그거 맞거든요. 그 기준이 달라. 턱식님은 지금 코끼리 본다는 마음이 막 설레고, 기준이 다른 거야. 내가 저 정도로 돈을 아낀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거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걸 떠나서 진짜 그 사람이랑 정말 말도 섞지 않고 싶은 거거든요. 턱식님은 지금 코끼리 볼 생각에 들떠 있고요. 저녁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저녁에 한식당을 가서, 백합은 좀 자기 주장을 그래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인도 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 인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 한식당도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 내일 모레면 한국 가는데 굳이 뭐 꼭 한식당 가야 돼? 백합이 찾아봤어? 턱식은 응, 다 찾아놨어. 이미 결정돼 있는 거야. 백합은 찾아봤어라고 물어보는 게, 너 이미 결정하고 말한 거니? 그거고, 턱식은 내가 다 찾아놨지. 아예 내가 그대를 위해서 좋은 한식당으로 다 찾아놨지. 이거에서도 약간씩 포인트가 어긋나는데, 턱식은 내가 널 위해서 다 찾아놨다. 백합은 너 네 맘대로 한식당으로 결정했네?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죠. 턱식은 합의를 안 해. 협의를 안 해. 자는 동안 내가 다 알아봤다. 여기서 조색춘과 정숙님이 겐지스강 간 얘기를 하네요. 조색춘 보통 사람 아니다. 갔다. 여행 마지막 날 13일 날 같이 놀까요? 일정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니, 마지막 날 이렇게 같이 놀까요 해놓고 백합님의 일정은 또 마지막 날로 몰아놓고, 그러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네. 백합님의 일정을 마지막 날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어떡해. 프로틴바와 커피, 맥도날드 한식당. 그러네요. 여기 상황이 그렇게 평온하게 갈 수 있을까? 큰 물음표인 상황이긴 한데, 이 마지막 날 제안도 턱식 쪽이 했네. 아니, 가능하면 오늘 거기서 남자끼리 한 잔 가볍게 하고, 지금 인생 최대치 인내심. 영수님도 정숙님에 대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사라져버렸잖아. 저렇게 뭐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겐지스강 가고 나서 조금 사람들이 영수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하소연 타임을 가졌을 때 영수의 이미지는 더 안 좋아질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턱식은 영수랑 둘이서 술 마시는 거를 백합한테 말을 못해. 근데 이런 걸 보면 턱식님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일 것 같기는 해요. 자기가 가족을 두고 남자친구들끼리 뭐 술을 마시러 나간다, 이런 거를 되게 미안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턱식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조금 통제적이고 자상한 사람이야. 나 밤에 집에 들어오면 친구 좀 만나고 올 수도 있어. 오기로 거의 확정해놓고 올 수도 있어. 영수님이라고. 백합님은 뭐 그거를 뭐 가지마, 나 혼자 있기 싫어, 이러지 않죠. 백합님 뭐 그런 사람 아니지. 마지막 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기억 못하고 있을 거야. 턱식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어. 턱식이 백합의 스케줄을 기억한 상태에서 다른 거를 넣었다? 아, 이거 고민되네? 이렇지 않고, 그거 좋네? 하고 지금 백합이 무슨 계획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 턱식님이 선지한테 예약을 걸어버리는 거나, 지금 이날도 한식당 그냥 알아봐 버리는 거나, 이런 게 백합과 뭔가 협의를 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하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턱식님은 자기가 백합을 챙겨야 되고, 백합은 나를 따라야 되는 이런 관계가 돼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뭐 에어컨 꺼줄 때도 막 나가서 꺼주고 막 그런 온통 자상한 일을 다 하잖아요. 지금 턱식님 머릿속에 이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죠. 보통의 감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치, 딸이랑 뭐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잖아. 의논하는 척만 해줄 뿐이지. 갑은 뭐 문제되지 않는다.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는 게 미안한 거죠. 그렇게 5시간을 달려왔고요. 혼자 밖에서 돈 써야 되는 건 아무 상관없나요? 돈 안 쓰고 오지 않을까요? 턱식님이 돈을 쓰고 올까? 턱식님이 돈 안 쓰고 올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혼자 밖에서 돈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수씨가 살 것 같아요. 형님이니까. 영수가 또 형님이고, 영수씨가 낯설게 형님이자 고인물이자 선배고 등등. 영국 왕세자의 방문 당시 환영의 의미로 도시 전체를 분홍빛으로 칠함.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았겠죠, 뭐. 1876년에 분홍빛으로 칠했으니까 그 색깔이 지금 조금 바랬을 수도 있겠죠. 자이프로가 굉장히 과학, 종교 뭐 등등에서 굉장히 발전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우랑제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힘이 좀 약해져가지고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이 몰래 힘을 강화시키던 그 시기에, 그 아우랑제부 그 다음 시기에 자이프로가 도시 안에서 숨어서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봉건시대 지방 호족이지. 이 도시 안에 볼거리가 많은 거죠. 그만큼 거리가 멀고, 둘이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재 기사가 움찔움찔. 럭키랑은 완전 반대야. 지금 저기 코끼리 지나가요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끼리 말했어. 와 하면서 막. 턱식님은 지금 코끼리를 보면서 또 깜짝 놀라죠. 사진 찍는 데 실패했지만 뭐 코끼리는 계속 지나갈 거니까요. 코끼리를 보고 나니 이제야 이제 자이프로가 느껴지는군요.
그러면서 턱식님은 지금 평점이 제일 괜찮아서 왔다. 그래서 평점 4.5. 열심히 검색해서 찾은 인도 로컬 식당에 왔고요. 간단하고 맛있는 정통 라자스탄 음식, 자이프로 최고 음식점. 음식이 정말 맛있고 서비스도 좋았고 리뷰가 엄청 좋고, 턱식님은 지금 리뷰까지 딱 스캔을 해가지고 정말 기대를 하고 왔잖아요. 턱식님이 평소에 시키는 그런 음식보다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파스타 하나, 피자 하나. 평소면 이거 하고 끝내거든. 턱식님은 여기에 탈리도 시키고, 가성비 식당 중에서 평이 좋은 데를 찾은 건가 이것도? 그러니까 저렴한 곳 중에서 평이 좋은 곳을 찾았으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애초에 낮기 때문에 평점이 좋을 수 있죠. 뭐 사람이 평이 좋다는 건 기대감이 낮은 경우에, 기대 대비 내가 받은 서비스, 결국은 기대분의 효용이 결국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턱식님은 애초에 이런 거를 선택하고 이런 센스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런 데를 배제하고 본 거지. 이 동네에 좀 이렇게 저렴하면서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런 유명한 곳, 돈을 적게 쓰면서도 최고의 효용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검색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늘 충분히 챙겨왔어 이러는데 충분하지 않죠. 지금 충분히 안 챙겨왔어. 어제까지 다 해서 한 50만 원 썼다. 턱식은 50만 원이나 썼다고? 50만 원이나 썼다고? 이 말에 백함님이 깜짝 놀래. 그게 왜 50만 원 이나야? 오늘 하루하고 내일 반나절인데 50만 원만 쓴 거고 90만 원이 남은 거야. 지금까지 아껴 쓴 거지 라는 말. 이제 턱식님이 뭐 그제서야 좀 아차 싶었는지, 우리가 일부러 안 쓴 것도 아니고. 백함님 이런 표현들이 나와. 그러니까 서운하거나 자기 주장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백함님은 저런 부분에서 주눅 들어버려. 저런 거를 주눅 드는 사람이 턱식님 같은 분에게 끌릴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자상하고 오빠 같은 사람을 원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 오빠 같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이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자상하면서도 엄격하고 통제적인데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월요 상담이나 이럴 때도 항상 비극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끌리는 사람은 만나면 힘든 경우가 생기는 거야. 내가 끌리는 이유가 결국 내가 가진 결핍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뚝뚝한 사람이어서 끌리는 건데, 무뚝뚝하니까 좋다 끝 이러면 행복하고 끝인데, 무뚝뚝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게 어떤 부모님에게서 겪었던 결핍과 연결돼 있고, 그러면 무뚝뚝한 사람이 나에게는 친절하길 바라는 욕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끌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올라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턱식님은 할 거 다 하고 다니잖아. 우리 입장료도 다 내고 타지말도 들어가고. 턱식님은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백함님의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느껴서 지금 이렇게 멘트가 바뀐 것 같아요. 아까는 50이나 썼어? 우리 많이 썼네? 이렇게 했다가 지금 백함님이 우리가 뭘 써? 우리 지금 돈도 안 쓰고 다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턱식님은 무슨 소리야? 우리 그래도 많이 쓰지. 우리 다 하고 다니잖아. 우리 입장료도 다 내고 타지말도 들어가고. 이것도 조금 약간 좀 보통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입장료도 다 내고 타지말도 들어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정도만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할 말 한으로 얘가 가고요. 직원이 콜라에 얼음 필요하냐는 말에 백함님은 좋다고 하거든요. 턱식님은 얼음 필요 없다고. 턱식님이 이래. 이게 결국 턱식님이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가 이제 이런 포인트인데, 턱식님은 협의하지 않아. 본인은 협의한다고 생각해. 거기에서 충돌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백함님 거에는 얼음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턱식님은 우리는 얼음이 필요 없다고 해버려. 백함님은 나는 얼음 필요하다고 했어. 턱식님은 우리는 필요 없다고 했어. 이게 백함님이 아니고 따님이었다면 턱식님이 맞죠. 얼음 먹으면 배탈 나. 얼음 먹지 말고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백함님은 어른이잖아. 백함님이 아니 너무 더워. 백함님도 여기서 하소연해. 여기서 백함님이 조금 턱식님과 완전히 분리된, 백합이라는 캐릭터와 턱식이라는 캐릭터가 둘 다 수평적인 어른이 되려면 백함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더워. 나 시키게 해줘. 허락해줘. 과자 먹어도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산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협의가 돼야 돼. 아, 난 얼음 먹을 거야. 얼음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 너무 더워. 그러니까 시키게 해줘. 이렇게 허락 맞잖아. 아, 오케이. 얼음 주세요. 식당인데 괜찮지 않을까? 그 얼음이 물이니까 결국 배탈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얼음을 안 넣으면 음료수 양이 많아지지 않나? 이 벽에 그림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네요. 깔끔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식당은 아니었나 봐요. 턱식님 관점에서는. 턱식님 그런 거 많이 걱정하시면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데로 가시지 차라리.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좀 플렉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라시가 입에 맞고요. 코끼리도 너무 더울 것 같고. 백함님은 코끼리 너무 더울 것 같아. 근데 턱식님은 그건 모르겠고 코끼리 너무 기대된다. 아, 코끼리 너무 기대돼. 코끼리가 더울 것 같은 거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의 말은 일단 잘 안 들리고, 나는 3천 루피 내라고 하면 3천 낸다. 보통 이런 거 비유할 때 내가 진짜 그걸 꼭 하고 싶다 이러면은
조금 더 큰 비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코끼리 너무 좋아. 난 진짜 코끼리 탈 기회 있으면 난 진짜 100만 원 해도 된다. 이렇게 하잖아. 보통 내가 진짜 나 코끼리 너무 타고 싶어. 근데 물론 뭐 현실적인 얘기지. 관리자분이 끌채로 코끼리 이마를 자꾸 때려요. 그래. 참 그런 거 보면 타기 힘들겠어. 태어나서 한 번도 코끼리를 가까이서 만져본 적이 없어. 코끼리가 진짜 똑똑한 동물이잖아요. 한 번 본 사람을 기억하기로 맘먹으면 평생 안 잊어버린다는데? 그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코끼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대요. 동물원 가면은 코끼리 앞에 서서 계속 보고 있어. 코끼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게 영식님에게 미쳤던 어떤 위안, 코끼리의 자신을 투영한 건지 아니면 코끼리 앞에서 보냈던 시간이 주던 의미가 있었던 건지 이런 거를 토대로 저 코끼리를 좋아하는 심리를 유추해낼 수 있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아까 세웠던 가설은 하나의 가설이고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이런 것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어렸을 때 그냥 추억일 수 있죠. 피규어 의리가 있고 모험을 하는 힘센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것과 코끼리를 좋아하는 심리는 좀 맥락이 일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백함님은 지금 코끼리 얘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못하고 원단이 되게 좋대요. 그래, 부들부들하고 되게 좋은 원단. 잘 입으세요. 이 옷과 나의 한국 옷을 맞바꾸고 왔어. 이런 것들이 어차피 안 찾으러 갈 거잖아요? 그럼 말하지 말지 차라리. 찾으러 갈 거면 말하고. 지금 그렇잖아도 백함님은 턱식님에게 찍혔어요. 이런 부분에서. 덜렁댄다로 찍혔어. 어차피 안 찾을 거면 하지 말지. 지금 스카프도 잃어버려. 지금 옷도 잃어버려. 스케줄도 못 짜. 실제로 못 짜진 않았는데 굳이 이 말을 해가지고 백함님은 턱식님에게 찍혔어요. 그냥 아쉬워서 말한 것 같아요. 본인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실은 따로 없어요. 결국 착한 거는 누군가를 만나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런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백함님은 요구하거나 거절하는 거를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수동 공격이 많이 나와. 감정적인 사람이고 아이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형성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런 어린 나이의 자신을 백함님이 그 나이 또래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또래의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때가 그리울지 아니면 그때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이 투사되는 것거나 아니면 과거 결혼 세월 동안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거나 어쨌건 그런 부분들도 결국 감정적인 연결돼 있고 그건 그 사람의 경험과 시야, 그 사람의 선택 이런 것들로 맞물리는 거지. 이 사람이 꼭 무조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는 것 같아. 그대로 걸어두고 왔어. 턱식님은 그거 놔두고 왔어? 오마이갓. 백함님은 정작 평온하네요. 이 얘기를 굳이 왜 해? 스카프도 선물해줬더니 잃어버리고 고속도로라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안 된다. 비싼 거 아니야? 말하지 말자. 어차피 찾을 마음이 없었으면. 그때쯤에 음식이 등장을 했고요. 이게 인도의 전통 음식. 탈리아 이게? 그래, 백함님이 뭐 저런 거 얘기하고 이전에도 턱식님이 그랬거든. 백함님이 뭐 요리는 못해 이런 말을 하니까 턱식님이 뭐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백함님이 남을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불편할 만한 말을 안 해. 그게 결과적으로는 요구하거나 거절하지 못해서 수동 공격으로 나가거나 불만이 쌓이거나 본인을 힘들게 하거나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파스타도 나오고 나는 스파게티를 원했는데 그치, 우리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면이 스파게티지. 화덕에 구운 빵을 손으로 으깨서 먹고 옆에 직원이 있으니까 맛있다라고 영어를 하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정을 피고 하지만 확 맛있진 않아. 그냥 경험을 하는 거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맛이 없는 거야 지금. 먹고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이것도 전통 음식이니까 약간 익숙해져야지 맛있나? 뭐 똠양꿍이나 뭐 과메기 이런 것처럼 처음 이렇게 딱 맛은 별로고 이렇게 먹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런 맛인가? 뭘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맛일지 상상을 하지. 치즈 피자에 일회용 케찹이라니. 그렇게 막 음식에 크게 신경 쓰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고 냉동실에 묵혀놨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데워서 갓 나온 맛. 정확할 것 같죠. 이런 거는 뭐 거의 정확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인스턴트 중에 뭐 괜찮은 거겠죠. 백함님은 많이 먹진 못하고 배불러라고 하고 턱식님도 괜히 민망해지고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음식이 너무 맛이 없으니까 백함님도 일단은 뭐 맛이 너무 없다. 저렇게 음식이 맛이 없는데 평점이 4.5라는 거는 저렴한 식당이었을 가능성이. 그럴까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으니까 똑같은 좋은 평점인데 맛이 없다. 그러면 가격이 싼 거지. 이거는 그냥 유추예요.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요. 먹을 만큼만 먹어. 생각지도 않았던 요리. 입맛에는 안 맞지만 한 입씩 먹어보는 거 괜찮다. 백함님도 턱식님이 좀 이렇게 약간 의기소침해 하니까 지금 은근히 수동 공격하다가 턱식님 의기소침한 거 보고
보고 아니야 괜찮아 또 이렇게 돼. 백합님이 옛날에 사계 때도 삼형수를 살짝 태웠었잖아요.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 그래서 백합님한테는 오히려 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백합님은 수동 공격을 멈추기는 하지. 백합님은 약자를 깔아뭉개는 타입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난 이런 거 되게 괜찮아. 턱식이 또 저렇게 하니까. 물론 턱식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턱식이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또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거지만 난 남기더라도 어쨌든 경험해보는 게 좋다. 영식님이 리뷰 보고 찾고 이래서 영식을 배려해서 돌려 말했고 그래도 맛은 없었다. 이 정도로 뭐 둘이서 이구동성으로 다 맛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맛이 굉장히 없었나 봐요. 대놓고 맛이 없었나 봐. 케찹이 제일 맛있어. 그러게 치즈를 듬뿍 넣은 피자가 맛이 없기가 쉽지가 않은데 레드 파스타는 엄청 맵고 먹어야지. 음식 버리고 가는 거 딱 싫어. 턱식님은 기본적으로 음식 같은 거 남기는 거 싫어하고 남긴 거 싸가고 약간 이런데 이날은 그런 턱식님이 다 못 먹었단 말이에요. 턱식님이 이날은 진짜 플렉스 했어. 음식을 3개에다가 음료수를 2개를 시켜도 될 정도로 여기는 좀 저렴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플렉스까지 했는데 평소보다 양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남기는 거지. 직원들이 치우러 와서 많이 남겨진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미안한 마음에 먹는데 못 먹어. 너무 매워. 그렇게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죠. 미안하다. 더 취향에 맞는 레스토랑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백합은 너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할까봐 내가 아까 한 말이고. 맛 보는 거 좋아. 괜찮다. 턱식은 이런 상황에서 미안해하고 애써 찾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이동하는 내내 식당을 알아보고 그나마 안전한 평점 높은 이것도 좀 가성비를 너무 추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하다가 좋은 맛있는데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죠. 자이프로에 루프탑 식당도 있어요. 평점 4.9, 4.8 레스토랑이 바글바글하군요. 그렇구나. 코끼리 탑승 체험이 있었으나 현재 동물 복지 문제로 코끼리 탑승은 불가. 이게 진짜로 코끼리를 굉장히 학대하는 그런 체험이었군요. 진짜 가서 볼만 하겠다. 멀리서 보면은 그라데이션으로 보일 텐데 가까이서 보면 하나하나가 다 문양이네. 이렇게 아메르펠리스에 도착을 했고요. 수백 년간 도시를 지켜온 대형 방어선이고 길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양산을 파는 분이 있었어. 햇빛 가리개가 필요해. 턱식은 안 사요 했는데 백합님이 덥석 들었어. 이랬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이거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가격은 500루피고 What? What? 아, 너무 비싸요. 얼마를 원하냐? 200루피 합의가 안 됐고 300에 사가지고 들고 가네요. 자꾸 이게 남은 금액이 계속해서 계산이 되는데 6,600 생각보다 지금 많이 썼어. 그러면 그치? 처음에 나올 때 10,000루피 갖고 나오지 않았나? 백합님은 저렇게 하고 좋다고 했다가 턱식님이 눈치 주면 쭈구리 되고 정말 이렇게 어디 장난감 가게를 가면 이것도 살래 저것도 살래 하다가 그런 거 안 돼 집에 있잖아 하고 이게 그럼 아, 백합님도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본인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턱식님이 사주고 이러는 건데 이게 결국 공금이잖아. 턱식님은 뭐 저것도 잃어버리겠지 하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낮 최고 기온은 40도. 턱식이 양산도 또 버리고 가겠지 아니거든 하는데 백합님이 자꾸 뭘 잃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신뢰가 없죠. 지금 서로 신뢰가 없어. 다른 의미의 신뢰지만 아까 그 식당을 너무 미안해하는 건 다른 괜찮은 식당이 더 많은데 굳이 여기를 찾아서 미안해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말씀들 들어보니까 자이프로에 좋은 식당이 많다라는 거를 보면 턱식님이 어쨌건 그 식당들 사이에서 선별한 건데 본인의 안목에 대해서 미안할 수도 있겠지. 분명히 차에다 버리고 가겠지.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뷰를 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인도 아기가 있었어요. 백합님은 아기를 보면 약간 이성을 잃어. 너무 귀엽고 이뻐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턱식 관점에서는 백합님은 자기랑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시큰둥하고 그러다가 애기만 보면 막 텐션이 올라가. 그러면 백합님에게 에너지가 없었던 게 아니네. 백합님 에너지 있었네. 지금 나한테는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따라만 다니다가 저렇게 아기를 좋아하는 저런 모성애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네.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분석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턱식이 보는 백합은 그럴 것이다. 이미지 관리하는 거에 이미지 메이킹에는 그때 기차를 타고 갈 때 막 밖에서 막 핫하고 막 인사하고 핫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다 라고 고생은 내가 했는데 이 사람은 같이 스케줄 짜는 거에 관심 없고 나를 칭찬하지도 않고 밖에 저런 아이들한테나 관심 계속 보이면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도 있었어요. 실은 기차 전에 두 사람에서 처음 갔던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백합님을 보고 막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계속 찍었어. 턱식님이 그때도 마음이 상했을 거야.
이 사람이 계속 힘들다고 해놓고 사람들하고 사진은 계속 찍으러 다니고 정작 여행사에 가서는 엎드려서 자고 있어. 그러니까 백합 관점에서는 거기서 사람들의 사진 찍어달라니까 찍어줄 수 있고 여행사에서는 뭐 간단하게 스케줄만 짜고 나오면 되잖아. 이게 백합 관점이고 턱식 관점은 아니 안 볼 사람들을 뭐하러 그렇게 사진을 다 찍어주고 다녀. 네가 인도 옥순이야? 인도 옥순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여행사에 가서는 2시간을 얘기하든 몇 시간을 얘기하든 정보를 얻는 거잖아. 스케줄을 짜는 거고. 너는 자냐? 이렇게 된 거고. 두 사람에서 그날부터 실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안 맞기 시작했지. 턱식님은 턱식님대로 백합님에 대해서 실망했고 백합님은 백합님대로 자기가 이렇게 힘든 거를 계속 티냈는데 나빈하고 여행사 사장하고 2시간이나 얘기를 하는 거에서 실망을 했고 아기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쭉 둘러싸여서 이런 상황에서 막 헬로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팔렸다는 말이 딱 맞아. 지금 백합님 가방을 옆에다 그냥 놓고 누가 가방 가져갔어도 몰라. 이렇게 되면 이 가방에서 누가 뭘 꺼내가도 몰라. 지금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기차에서 손 내밀고 있을 때 거기는 손목시계 떼가버리는 뭐 그랬던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 정도를 저렇게 하면은 지금 좀 문제가 있죠. 저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 과는 조금 다르지. 물론 여기서 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저 가방을 누가 훔쳐가겠냐마는 갑자기 뭐 여기서 사람들이 아이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아기상어 같은 거였나 봐. 턱식이 백합을 막 급하게 불러가지고 백합을 여러 번 불러요. 백합을 여러 번 불러서 하는 말이 저기 가방 좀 잘 챙기라고. 왜냐면 백합 가방 위로도 지금 사람이 서버렸거든. 이렇게 되면 저 바깥에서 손 내밀어서 쓱 빼가면 모는 거야. 지금 여기 사람 서 있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턱식은 턱식대로 백합님을 수평적인 관계로 못 보는 거고. 이거는 너무 난이도 하. 저 정도 가방 가져가기 난이도 하. 초보 치기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미션. 저것을 네가 오늘 3 할 수 있다면 시작이 되는 거죠. 3 인생.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믿음을 못 주지. 챙겨야 될 걸 챙겨야 되거든. 턱식님은 지금 저 정도면 이건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 아이에게 저렇게 관심을 보이고 모성애를 어필하는 저거는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저렇게 할 수 있는 AI한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여행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안 쓰네? 이게 턱식님 관점. 근데 백합님은 여군가를 쓰고 싶어도 턱식님이 통제를 하고 결국 턱식 마음대로 할 건데 됐어 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꺼버린 거고. 이리 와서 봐봐. 진짜 예쁘게 생겼어. 세상에 뭐 이쁜 애기를 뭐 굳이 뭐 보려고 거기 가까이 가고 뭐 그러겠어.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갑자기 손을 들고 춤을 춰? 볼에 뽀뽀하는 모습까지도 카메라에 담겼고요. 턱식은 아기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아기한테도 많이 표현하는구나. 저렇게 표현을 하고 먼저 인사하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저에게는 한 적이 있을까? 이런 반전 인터뷰가 있을지는 몰랐어. 턱식님도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이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합에게 서운하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아기를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표현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 그런 게 참 이뻐 보이는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거기다가 쓰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쓰고 지금 우리 여행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긴장한 상태로 스케줄도 짜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하나 관심 없고 그래서 턱식님이 그런 일들이 겹쳤을 때 기차에서 너의 장점은 뭐니라고 한 거야.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 혼자만 고생하고 인정도 안 해줄 거면서 저렇게 본인이 아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나 하고 있고 비단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고 먼저 대화를 주도하거나 여행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다. 이거는 턱식님이 만든 결과긴 하죠. 어떤 여행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턱식님에게 맞지 않는 의견이면 턱식님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압박을 하죠. 대화를 주도했을 때 턱식님은 그게 자기의 의견에게 맞지 않으면 무시해버리지. 그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 알긴 압니까? 애초에 대화의 시작도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자 턱식반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백합님의 발언권이 평등하게 주어져 있진 않죠. 저의 기분은 어떻고 컨디션이 어땠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진 않았지. 아까 식당에서도 턱식님이 좀 실망했고 미안해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 하고 독려하고 했었지. 평소에는 턱식님에게 어떤 독려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턱식님도 마찬가지로 백합님이 기분이 어떻고 컨디션이 어땠는지 관심이 없죠. 턱식님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턱식님은 내가 백합을 위해서 물도 떠왔고 방석도 가져왔고 스케줄도 짜주고 나만큼 백합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이제 턱식님 관점이죠. 백합님도 맞아 답답하기는 해요. 계속 물건 잃어버리고 럭키한테도 실은 뒤통수 맞은 건데 그런 일 속에서도 턱식님은 백합님을 대등한 어른으로 못 보게 돼가고 있는 거지. 카페?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카페가 말이야 하면서 막 그대가 원하는 스케줄 얼마든지. 근데 선재가 2,500루피?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턱식님과 대화하는 게 힘들어져 버린 거지.
맞아. 한편으로는 백합님의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을 거야. 인도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고 제대로 못 먹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덜 먹고 이런 강행군에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맑았던 정신도 제대로 계속 맑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겠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턱식님도 관심이 없다. 턱식님도 백합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다. 백합은 휴식, 맛집, 카페 이런 거를 좋아하지만 지금 스케줄을 전부 턱식에게 100% 맞춰주고 있다. 그러면 턱식님이 말 그대로 정말로 백합과 함께 조율하고 싶었으면 그 중에 중간에 하루는 차라리 휴식을 취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턱식은 백합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몰라. 시야가 열리질 않아. 턱식은 다른 현지인한테는 방긋방긋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턱식은 아니 저렇게 방긋방긋하는 에너지가 있네. 저렇게 뭐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뭐 노래 부르고 웃고 할 에너지가 있네. 뭘 자꾸 못한다 내가 하는 것만 저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 하는구나. 저렇게 애기들이랑 잘 놀고 막 저렇게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어디서부터냐? 기차에서 그 아이에게 대하는 모습, 그 전에 가가지고 뭐 내가 인도옥순이다 하면서 사진 찍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방송하러 왔구나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방송하러 왔구나는 어떻게 보면 두 분 사이에서 오해의 시작이자 오해가 계속 깊어지는 부분이에요. 턱식님이 방송하러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왜 상처냐. 턱식님은 방송하러 오셨어요. 방송하러 온 건 맞는데 그래도 백합하고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 백합은 아이도 없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물론 낯설사기가 끝나고 보진 않았지만 턱식님은 지금 아이가 커가면서 딸이다 보니까 본인이 아이를 키우는 데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돼줄 좋은 여성을 원하고 있긴 할 거예요. 백합에게 일말의 기대가 있었죠. 이 사람이 방송하러 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실망하지. 방송하러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본인이 방송하러 온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방송을 엄청 신경 쓰잖아. 턱식님은 어쨌건 뭐 MC 역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MC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 누구보다 방송 전체 판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방송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겠지. 이해하는데 어쨌건 내가 방송하러 왔기 때문에 저 사람도 방송하러 왔다고 자꾸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죠. 그게 실망으로 다가오지. 턱식에게는 지금 따님의 엄마가 돼줄, 가족이 돼줄 사람이 좀 절실한 시점이 점점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백합이 아기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기를 굉장히 원했고 그게 힘들어진 상황이 스스로에게는 되게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턱식님은 어땠어요? 자기 애기 낳은 사진을 보여줬어. 내 생에는 애기가 없는 것 같다. 슬프다라는 사람한테 내가 애기 낳는 순간을 보여주면서 내가 눈물 흘리는 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사고방식이 달라요. 지금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원이 조금 달라. 그렇게 아기에게 빠져 이제야 뷰를 감상하는 두 사람. 그러니까 아기에게 빠져는 이제 백합님이고 턱식님은 그 시간 동안 기다린 거고 턱식님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요. 이 사람이 다른데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턱식님은 계속 겪고 있어. 인도 옥순이다라고 해서 사람들 사진 찍어 다니던 때도 기다려줬고 기차에서 지금 다른 스케줄 말하려고 하는데 계속 뭐 창밖에 아이한테 막 손짓하고 심지어 인스타까지도 날려줄 뻔했던 막 그런 것들도 턱식님은 참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현지인들이 또 사진 찍어달라 하니까 여기서 사진 찍고 있잖아요. 턱식은 백합이 힘들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힘들면 이런 거를 안 해야지. 턱식 관점에서는 아니 힘든데 너 뭐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그럴 때는 신났더라? 뭐 자꾸 힘들다고 그러냐? 내가 하자고 하면 힘들고 인도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자 그러면 좋아? 너 사진이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그게 이제 턱식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실은 오해가 쌓인 거지. 백합도 보면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의 감정에 취하고 물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인도 와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힘들면 이성적으로 사고할 힘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더더욱 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아. 그게 있어. 백합님이 야무지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턱식님을 좋아하질 않아. 턱식님에게 호감을 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턱식 표정이 이렇잖아. 지금 이미지 메이킹하네. 여기서 아주 그냥 인도 옥순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내려가다가 턱식님이 넘어져요. 좀 다치나 봐. 허리까지 다치고. 이게 사람이 힘들고 몸도 안 좋고 이러면은 감정적으로 더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전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고 다친 와중에도 놀란 백합을 안심시키는 영식. 백합은 뭐 운동화를 신고 왔어야 했어. 슬리퍼를 크록스 신고 왔구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백합님하고 턱식님은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백합한테 왜 그래요? 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두 사람이서 이렇게까지 가혹한 환경이 아니고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면 저는 두 사람이서 그래도 가능한 조합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은 해요. 서로 니즈도 맞고 너무 힘들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인도가 너무 빠르게 효과가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 백합은 턱식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자기 주장도 하고 차분하게 현명하게 거절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좀 무의식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얘기하고, 턱식도 내가 통제적인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진짜로 이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거를 훈련해 나가면서 하면 일단 근본적으로 두 사람이 가진 결핍들은 조금 퍼즐이 맞긴 하거든요. 백합님이 좀 덜렁대고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정이 많고 하단 말이야. 턱식님은 이 사람이 덜렁대는 것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고 또 정이 많은 것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턱식은 괜찮대, 끄떡없대. 백합이 남자는 허리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턱식은 쓸 일이 없습니다. 별로 쓸 일도 없는데 뭐. 그래요? 턱식님은 그렇게 뭐 쓸 일이 없다고 하시는군요.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다르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백합이 나는 괜찮으니까 너 일어나고 싶을 때 얘기해. 백합은 턱식을 배려해서 여기서 좀 쉬려고 했는데 지금 턱식은 지금 마음이 바빠. 코끼리 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턱식은 가자. 바로 가? 백합님은 오늘 이 원피스도 사고 양산도 사고 기분이 좋아요. 아까 아기랑도 놀고. 이런 거는 실은 굉장히 장점이에요. 작은 거에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약간 백합님은 아마 이혼이나 이런 상황을 겪고 어떤 인생에서 쫓기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작은 거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작은 거에도 불안해할 수 있고 작은 거에도 수동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백합님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한 단점도 있어, 실은. 그건 뭐 근데 안전기지가 생기면 괜찮아지죠. 아재에게도 아재 하면서 웃으면서 말 건네고, 턱식님은 저런 것들도 조금씩 안 좋아 보일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백합님이 이때쯤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턱식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네? 뭐 안 좋나? 컨디션이 안 좋나?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아 나랑 있으니까 표정 안 좋네? 이거는 뭐 편집될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렇게 행동하고, 이따가 애기랑 놀고 이런 거는 방송에 나갈 거니까 또 그렇게 텐션 높게 하고 완전히 방송하는구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턱식은 코끼리 빌리지로 갈 거라고 했는데 아재가 더 좋은 루트를 줘요. 원래 계획했던 다른 데부터 가라,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짜는 과정에서 백합은 말이 없어요. 백합씨가 이건 둘 다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백합씨가 말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턱식이 다 정할 텐데 뭐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깔려버렸어. 턱식은 백합이 관심도 없네. 아까 애 있을 때는 그렇게 방송 나올 만한 것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쓰더니, 그건 턱식 관점. 동선 고려해가지고 스케줄 잡고 이러는데, 이제 백합님은 지금 굉장히 갑자기 뭐 더위를 타고 힘들어하죠. 한숨 쉬고. 근데 턱식은 힘들어하는구나가 아니고, 뭐 이제는 카메라가 돌아가곤 있지만 이건 어차피 방송에 안 나올 부분이니까 그냥 저렇게 시큰둥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그냥 다 드러내네. 이따가 방송 나올 때부터 애들이랑 놀고 이런 것만 나올 줄 아나 보지,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식은땀이 나고 이런 거를 보면 진짜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공황장애가 살짝 있대요. 이거는 꼭 공황장애가 아니어도 아까 식당에 가서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잠 제대로 안 자고 밥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더운 데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면 몸 상태가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도 나 좀 멀미해서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백합님은 이날의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겠지.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40도의 더위에서 오르막길을 오르고 이러니까 이거는 백합님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몸이 땀이 줄줄 나고, 백합님 입장에서는 저거는 내 잘못이고 내 잘못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협의한 여행을 망치면 내가 혼날 수 있다라는 생각. 현실적이진 않아요. 실제로 턱식님이 그것 때문에 혼내진 않을 거야. 혼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백합님은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어. 그건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혼날까봐가 아니고 상대를 배려해서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혼날까봐가 있어. 원래 그럴 때는 좀 쉬거나 당 보충해야 증상 괜찮아지는데, 저렇게 해서 당을 보충해야 괜찮아지는 거면 사탕이나 이런 걸 좀 몇 개 갖고 다니면 좋았을 텐데, 역시나 아무 말도 못한. 저게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게 두려워. 이게 단지 배려라면 저런 상황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혼나는 게 무서운 사람은 나는 배려하고 있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말을 못 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난다라는 키워드를 잘 생각해보면 턱식은 백합을 혼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백합은 턱식의 어떤 반대 의견도 혼난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혼나는 사람이 백합과 함께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백합의 결핍은 나를 혼내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근본적인 바람이 깔려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숙님만큼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 창문을 여니까 시원하네? 창문 열고 그렇게 막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턱식은 동물이 더 관심 있어. 저기 악어도 있대. 그렇게 포토포인트에서 사진 찍으라고 아재가 차를 세워주거든요. 그래, 진짜 배려는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내가 싫은 건 싫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 있어요. 상대가 그래 싫어? 그러면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래 싫어? 그럼 내가 혼자 하고. 이럴 때 서운해하지도 말아야 돼.
그냥 약간 나와 상대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부모님에게 혼나고 그런 게 아니고 백합님은 그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하고 트러블이 그런 대화의 소통의 트러블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남편하고 그때 백합님이 인터뷰에서 예를 들었던 게 뭐 내가 귤이라고 하면 남편은 뭐 오렌지라고 해서 대화가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소통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겠죠. 어느 쪽이든.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거나 반대로 백합님이 지금처럼 요구조차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건 소통이 잘 되거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에 트러블을 겪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게 더 주저하게 됐을 수도 있죠. 삼형수에게 말을 잘한 거는 그거 자체가 거대한 수동 공격이야. 그거 자체가. 그때 술을 안 마실 때였나? 술도 한잔 했겠다. 사진 찍고 싶어? 백합님은 아니 더워. 그렇게 뭐 창문 연체로 저 상태에서 그냥 사진을 찍고 어질어질한 상황. 백합은 창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차가 멈춰 있으면 창문을 닫는 게 더 시원할 거고 그냥 창문을 닫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이런 것도 백합님이 창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턱식이 닫는 게 좋겠다고 한 거예요. 백합은 이때는 에어컨 틀었으니까 닫고 달릴 땐 연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턱식은 창문을 닫는 게 좋다고 하니까 또 턱식이 닫으라고 했으니까 닫아야 돼. 저 옷이 재질은 좋다고 하지만 뭔가 땀 흡수나 이런 거는 잘 안 될 수도 있지. 옷이 조금 무겁거나. 아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코끼리 게이트. 코끼리 얘기가 나오니까 턱식은 너무 좋죠. 차가 달리고 있으면 백합님은 창문을 아까 열어서 시원했으면 열지. 지금 이래저래 숨쉬기도 힘든 것 같은데 안전벨트도 갑갑하고. 턱식이 지금 핸드폰 볼 때가 아니다. 그 말에 또 바로 들어. 이게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남의 지시를 더 비판 없이 수용해요. 어떤 생각에 과부하를 걸어버리고 지시를 하면 이 사람은 그 지시에 따라요. 사람이 뭔가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거기 가면은 막 정보가 막 무궁무진해. 막 이것저것 막 화려하고 막 쇼하고 있고 막 포스터 걸려 있고 막 매장들 화려하고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생각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 이런 물건 사세요라는 그 메시지를 그냥 비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더 커져버려. 그게 아무것도 없고 딱 그 물건과 나랑 1대1로 딱 만나면 이거 물건 사세요. 그래? 이거 물건 뭔데요? 하고 따져보거든? 일단 그 환경이 너무 화려해. 요즘에는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1층부터 옛날에는 백화점 식당가가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 엄청 화려해. 빵도 막 색색깔 있고 막 그 지하철에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미 식당가가 워낙 화려해가지고 정신을 잃어. 나 같은 사람은 정신을 잃어. 손이 쏙 빠져. 어디 가가지고 이제 내가 물건 사러 가는 그 스팟까지 가는 동안 이미 에너지를 다 써. 생각할 에너지를. 예를 들어 뭐 옷을 사러 갔으면 입어보고 그래서 너무 멋있는데요? 가면은 그렇군요. 이미 카드는 이 사람 손에. 생각할 에너지가 주는 거야. 이게 배고파가지고 움직일 힘이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에너지도 그래. 최면도 같은 원리예요. 이 사람한테 순간적으로 생각이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 메시지를 비판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 기술이야. 그렇겠죠. 대형 쇼핑몰 동선도 그런 느낌일 거야. 하지만 걸어가면서 당 충전을 하면서 가지. 괜찮은 생각이죠. 괜찮은 방법이지. 에너지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그건 몰랐네 하면서. 아직도 더워? 더워서 자꾸 투정 부리고 그러는 줄 알아. 약간 이것도 애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게 나오지. 더워서 좀 힘들어? 곧 괜찮아질 거야. 그냥 좀 덥지?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다시 내려서 11번 내고. 지금 그렇게 14고 뭐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턱식님은 지금 이거를 완전히 오해했지. 백합은 자이 프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답답했다. 백합은 자이 프로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애기랑 노는 그런 이쁜 모습만 담으려고 애를 썼다. 이게 턱식님의 오해죠. 이거는 턱식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내가 배가 고프다. 초코바 넣어야지. 자는 사람한테 갖다 댔다가 자기 입에 넣고 배부르다. 그럼 밥 안 먹어도 되려나? 우리 점심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잖아도 시야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알지. 얘기를 해줘야 돼. 나 너무 힘들다.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이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었을 수 있는 거지. 만약 관심이 없으면 그 부분을 조율할 수도 있었던 거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턱식님은 나는 허리도 삐끗했고 지금 이 스케줄 짜면서 그동안 힘들었고 저도 사실 바빠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하고 있고 현지인과 소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알려주는데 이게 첫날부터 겪은 일이에요. 아니, 둘째 날인가? 그때부터 겪은 일이에요. 턱식님의 불만이 여기 인터뷰에서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4일 차인데 이틀 차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야? 턱식은 나빈하고 2시간 얘기한 게 이거야. 현지인 누구예요? 나빈 여행사 사장하고 나는 소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알려주는데 백합은 그 뒤에서 자고 있었어. 백합은 생각이 반대였지. 바깥에서 좋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니까 그런 배려를 해준 거고 여기서는 뭘 이렇게 2시간씩이나 이렇게 된 거고 그분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게 여행사에서부터 겪었던 일이에요. 턱식은. 백합은 뭐야 대화하고 싶어서 저러네? 라고 생각을 했겠지. 턱식은 물론 정보만 얻으려면 2시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턱식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때부터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만의 맥락이 이 자이 프로에 가서 쌓인 게 아니고 이미 첫째 날, 둘째 날부터 계속 누적된 거야, 지금. 턱식이 보는 백합은 사람들이랑 사진 찍어주고 인도 옥순을 즐기러 왔구나. 정작 필요한 계획을 짜는 데는 이 사람은 관심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백합에게 더 계획을 짜봐라. 못하지? 그러면 내 말 좀 듣고 관심 좀 가져. 아, 그럴 줄 알았어. 그거를 지금 계속 백합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유튜브나 보고 있고. 백합은 모르겠어. 이제 그 차에서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는 본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감추고 싶어서 좀 정신을 차리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백합이 이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턱식은 너무 이게 자기 체력으로만 생각하니까 남자들이야. 뭐 행군도 다 해보고 이러니까 저게 그래 할만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체력 차이가 클 수 있죠. 백합님은 평소에 뭐 체력을 쓰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체력이 좋은 사람도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그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깻잎을 한 끼 굶고 뭐 한 두 번째에서 뭐 왕창 먹으면 좀 체력이 그냥 쭉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진 않는데 그 끼니를 걸으면 쓰러질 것 같고 막 손발이 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차이에 대해서 턱식님이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25기에 쓰러졌었네요. 그래, 25기에 그분도 체력으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우시잖아요. 그게 개인차가 있다니까. 이거는 좀 두 분 사이에서 오해가 좀 많이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나온 그런 사계, 피드백 보는 거에 바쁘고 하니까 뭐 내가 개인 투어 가이드인 건가? 이 느낌은 이날이 아니고 아마 둘째 날부터인 것 같아요. 둘째 날 여행사 가서 그 전에 내가 인도 옥순이다 하면서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시간 쓸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태.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다음 여행지는 이제 잘마을인데 여기 벌레가 되게 많겠네요. 이렇게 해변가에 있으면. 잘마을. 호수 위에 떠있는 궁전이네. 맞아. 내가 스케줄도 다 짜주고 초코바도 먹여주고 다 했는데 왜 공항이 왔죠? 오히려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이미 한 번 불만이 쌓였으니까. 여기도 볼 수만 있고 들어갈 수는 없대. 현재는 이제 보존 문제로 내부 출입 금지돼 있고 원래는 옛날엔 이제 보트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백합님은 오히려 너무 다행이야. 못 들어가서 다행이다. 휴, 이 정도면 말을 해요. 백합님이 나름 배려하다 말을 요구도 못하다가 팡 터지는. 턱식은 무조건 보트 타고 들어갔을 거다. 다행이다. 사진이나 좀 찍어야겠다. 나가서 찍게 되는 거고 일단은 끄덕끄덕 하는데 지금 이 차 안에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백합한테 너무 힘들어. 바깥이 지금 40도거든. 지금 40도 환경에 나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백합에게는 이미 너무 과부하야. 턱식은 그런 부분을 모르죠.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에 맞는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돼. 그래 맞아. 30도만 돼도 힘들어. 턱식은 사진만 찍고 가자 하고 뭐 내려요. 문까지 열어주고. 턱식은 지금 자이프로 와가지고 너무 신나거든요. 잘말 보는 것도 너무 좋고 내려서 사진 한 장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전체를 다 도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유명한 잘말에 온 겁니다. 이게 턱식님의 이 말에 뼈가 있죠. 여기가 되게 유명한 데 왔는데 너는 이런 거 관심 없니? 여기 남들은 오고 싶어서 안달인데 너는 지금 되게 유명한 데 와가지고 관심 없어? 차에서 안 내리고 싶었어? 자꾸 백합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턱식이 생각하니까 뭐 늙어서 그래 이런 말을 했던 거야. 여행사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백합 관점에서 턱식을 봤어요. 지금 떠올려 보니까 여행사 사장하고 2시간 동안 떠드는 턱식을 보는 백합 관점으로 이입을 했었던 것 같아. 조금 더. 그때 턱식이 늙어서 그래 늙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놓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턱식은 턱식대로 백합에게 서운했던 거야. 나이 공격이 나오고 했던 게 사진을 함께 찍어주겠다고 하고 아이고 눈부셔요. 칭찬을 하면서 백합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데 서로 사진은 또 일방적으로 찍을 순 없잖아. 백합은 가자 너무 덥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어요. 지금까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턱식은 모르고 갑자기 백합이 이상해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우리가 감정을 평소에 표현을 안 하고 요청을 안 하고 거절을 안 하고 이러다가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탁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그 전까지는 너무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판이 오히려 좋거나 뭐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 거에 짜증을 내네?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돼버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평소에 요청할 거 하고 거절할 거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나를 보여야 되니까. 화를 쌓는 게 아니고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슬라임 상철도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백합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턱식은 뭐 저런 거 먹을래? 코코넛. 아니면 또 길에서 파는 걸 먹으려고 그래. 땅에서 파는 것도 물도 안 먹으려고 했으면서. 백합은 아니 나 그냥 들어가고 물 마실래. 너무 따가워. 지금 힘들어. 백합은 계속 힘들다는 말을 계속 돌려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 지금 공황장애 온 것 같아. 나 좀 쓰러질 것 같아. 이 한마디면 되는 거를 백합은 이 말을 못하니까 너무 더워. 나 물 마실래.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꼭 나가야 돼? 이거 사진 꼭
찍어야 돼? 이러니까 턱식은 백합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지금 자이프로 와가지고 관광할 생각은 안 하고 애들이랑 그냥 좋은 이미지만 남길 생각.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 그 좀 덥다고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아우 이렇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오해를 사는 거야. 정확하게 딱 상태를 얘기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좋은데 백합님은 지금 다 맞추면서도 턱식님한테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으로 지금 오해받고 있잖아. 그건 그래. 아까 이제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가정인데 백합님이 공항이 온 것 같다라고 말해도 턱식님이 아 그래? 그러면 쉴까?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 아 공항에 왔어? 그럼 좀 잠깐 쉬고 창문 열고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시 평생 못 올 곳이잖아. 여기 바로 한 50m만 더 가면 잘 마을이래. 여기 잠깐 이 앞에 멀지도 않아. 잠깐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득해. 그러니까 턱식님이 백합님한테 뭐 일찍 자 해놓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이 뭐 8시였나? 그랬었고 다음날 뭐 푹 자 해놓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뭐 8, 9시 막 이랬었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함이 느껴진대. 여행의 목적은 삶의 성찰, 여행의 동반자를 통해 나를 본다. 여행의 동반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건데 턱식님은 그냥 여행하는 나를 본다잖아. 동반자를 통해서 보지 않고 있어. 그러게 양산 어디 갔냐? 양산은 왜 안 쓰냐? 턱식님은 그나마 모자 써가지고 햇빛이라도 가렸구만. 어지럽고 백합님은 지금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얼음물 마시면서 그래도 얼음물 챙겨오고 이러는 게 또 턱식님의 장점이죠. 저녁밥을 좀 일찍 먹자. 백합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 저녁밥 일찍 먹자. 일찍 먹자. 어지럽다. 조금씩 자기 정보를 흘려. 그냥 한 방에 얘기해야 돼. 나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이게 계속 잽으로 자기 상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맞아. 여기도 지금 백합님이 손이 많이 간다. 백합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다니까. 손이 많이 가네. 아우 불평불만이 많네.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힘드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백합님은 아까 우리가 먹는 둥 마는 둥에서 턱식님은 아 뭐야 내가 아까 식당 선택한 거 나한테 뭐 괜찮다고 하더니 역시나 그걸로 마음에 안 좋았구만. 내가 식당 잘못 골라가지고 좀 삐져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턱식님은 이것도 약간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캥기는 게 있거든. 맞아.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기는 해. 옷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냥 그걸 말을 해줬어야 돼. 너무 더우니까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식사를 하자. 근데 턱식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 자기가 물을 갖고 온 걸 어필을 하고 있지. 백합이 아까 식당이 맛이 없었던 거를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물 갖고 와서도 물 마시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물 안 마시면 쓰러져. 물 마셔서 너는 안 쓰러져. 라는 말이기도 하지. 다음 일정은 저녁 식사. 하고 코끼리 빌리지로 이동인데 그 전에 시티팰리스를 들려야 돼. 여기서 이제 핑크시티에 왔는데 백합님은 힘드니까 그쵸. 전날 밤일 거예요. 전전날 밤인가? 그때 턱식님이 지적을 막 했잖아요. 서로 오해가 좀 쌓이긴 했어. 백합님은 여기 와서 군중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에 턱식님은 그때 이미지 메이킹 안에 조금 핀토가 상했고 그 뒤로 백합님은 여행사에서 그러는 것도 처음에 오해가 생기면서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고 있다. 내가 이만큼은 싫어하는데 쟤는 방송하러 왔다. 이런 오해가 조금씩 쌓이고 있지. 창문이 953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었대요. 소리 나겠다. 이 정도로 있으면 바람 불 때. 시티팰리스에 왔고 저기 안쪽에 쭉 가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 돈 안 내고 화장실 쓸 수 있대요. 돈 안 내는 게 중요하죠. 아니 그냥 카페를 좀 들려서 좀 달달한 거라도 좀 마시고 간다고 해. 아니 뭔가 이게 사람이 몸이 아픈 게 그래. 어느 기준을 넘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좀 마시고 쉬고 이러면은 금방금방 회복이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합님이 또 말을 못해. 돈 안 내고 돈 내면 안 돼. 그렇게 함께 화장실로 향해가지고 제작진이 없는 곳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가 진짜 가관인 게 턱식님이 나도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좀 지겹거든? 이 말은 나도 지금 노력 중이니까 지겨운 티 내지 마. 이거 뭐 후임 데려다가 창고에서 갈구는 것도 아니고 야 나라고 회사 다니고 싶어서 다니겠냐? 나도 뭐 부장 좋아서 좋다고 하겠냐? 야 그냥 회식한다고 웃어. 어? 야 나라고 회식하고 싶겠어? 금요일날 내가 부장님 뭐 술 따라주러 가고 싶겠냐고 그냥 웃어. 아우 뒷골 땡긴다. 지금 나도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좀 지겹거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백합은 왜 어쩔 수 없이 해? 어쩔 수 없이 안 해도 돼. 왜 그래? 턱식은 그 궁전이 다 그 궁전 같아. 그러니까 백합은 아니 PD님이 어제도 그랬어. 이렇게 안 다녀도 된다고. 근데 턱식님은 사기 분들 보면서 깜짝 놀랐겠네. 야, 이 정도로 배경이 안 바뀌어도 된다고? 한 달 내내 배경이 소파에도 된다고? 이런 줄 몰랐네? 깜짝 놀래.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대. 턱식은 말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기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한테 남는 건 사진이고 그걸 보면서 기억할까봐 그러는 거지 뭐. 이게 턱식님 관점의 여행이잖아요. 사진을 남긴다. 나도 너무 한 번에 많은 영식님이 잠깐 현지인하고 얘기를 하고요. 웅장한 광경에 지금 백합님은 그렇잖아도 지금 스트레스가 심하고 생각할 에너지가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턱식님이 궁전이 똑같아서 나 똑같고
싶고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어 라는 말. 턱식은 나도 힘든데 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자꾸 힘든 티 내지 마라. 백합은 그렇게 들어버리는 거지. 백합이 지금 자기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계속 소소하게 돌려서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떤 이별을 말할 때도 똑같아. 나는 네가 싫어. 꺼져. 이렇게 말하면 그냥 선이 그어지거든요. 거기서 아니, 나는 네가 좋은데 네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 아 그래 그 부분 고치고 올게 하고 고쳤어 하고 매달린단 말이야. 아 근데 이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래 오케이 그것도 고칠게. 그렇게 한 서너 번을 돌려서 거절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아 미안해 실은 너랑은 못 만나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왜 나를 어장관리했니 이렇게 되는 거야. 거절을 하든 요청을 하든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은 피하는 게 물론 좋죠. 그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돌려서 말하면 안 돼. 특히나 턱식님한테는 지금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백합은 영식의 말이 의아했대. 인도 소개해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었더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누구한테? 우리한테. 다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 때문에 지금 백합님이 힘들었네. 우리가 백합님한테 미안해 해야겠네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아자. 약간 이분은 방송을 하고 싶은 건가? 백합님이 이제야 깨달음이 오시는 건가요? 3일 차에는 이런 말도 했었네.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면을 많이 담고 싶어. 이런 말 했었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자. 그게 방송에도 좋아. 내가 잘 서포트 할게. 이 서포트라는 게 이제 물병 가지고 다니기 뭐 이런 거지. 그냥 중간중간 식당만 제대로 들려도 괜찮은데. 빨리 사과해요, 여러분. 백합님한테. 여러분들 때문이었어. 빨리 사과해. 지금 사기 분들 봐봐. 배경이 한 달 내내 소파야, 지금. 굳이 여기저기 안 다녀도 되는데, 지금. 힘내보자. 아자, 뭐 간발해. 자이프로 가기 싫어? 오케이. 카페 데이트? 오케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똑같은 대화를 한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건 배경이거든? 물론 뭐 배경을 바꿔주는 건 뭐 고맙죠. 덕분에 인도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재밌어요. 그게 방송과 본인만 생각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본인이 한번 생각했던 어떤 목적지향적인 거가 있다 보니까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어. 너무 정상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인도 음식도 좀 보여주고 하지. 그것도 재밌는데. 배경을 바꾼다는 것 뿐이지. 그런 말에 영식은 방송을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었대. 열심히 하는 거 좋고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래, 같이 여행 다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다. 물론 시청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너랑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백합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죠.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